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이 G8에 포함, 미국 중심으로 움직임 포착, 일본, 한국 G7 정상회의 초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G8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일본도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특별히 G8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러시아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G8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래서 크림반도 점령 이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탈퇴가 되었고, 이 탈퇴된 이후에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한국이 G8에 포함, 미국 중심으로 움직인 포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G8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나라가 뭐예요? 이 그림 하나 올려드렸는데 러시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잡고 있던 이 포지션이 결국 한국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G8에 포함이 되어야 되며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까지 지금 미국의 보수단체로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고, 원래는 G20에 한국이 지금 들어가 있었고, 이 들어가 있었던 것을 이제 러시아가 지금 완전히 아웃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죠. 자, 그러면 먼저 알아볼 내용이 G7의 구성, 이게 언제가 됐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74년 5일 쇼크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제 주요 선진국의 경제협력 차원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게 G5. G5의 지금 나라들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 5개 나라가 G5로 결성이 되죠. 그리고 1975년 바로 다음 해에 이탈리아가 합쳐져서 G6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바로 캐나다가 들어가서 G7이 되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 러시아가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이러한 G8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1999년 러시아는 이때 빠지게 돼요. 이제 러시아가 빠지고 다시 G7으로 바뀌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G20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지금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던 이 포지션을 한국이 담당하겠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이런 것이 많이 힘들어지고, 이때 러시아가 포함이 되었던 것은 지금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붕괴시키고 이제 모든 나라들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불황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군사협력을 다 나토도 이러한 존재자체의 이유를 지금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야기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G8에 포함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한국은 2020년 미국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2021년에도 영국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죠. 옵저버로서. 의장국인 독일이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은 한국을 포함한 한국이 G8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특히 2020년 G7 정상회의 때 의장국이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을 추가해서 G7을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한국이 확대 정상회의의 회원국이나 G7 정상회의의 단골 초청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왔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G7 확대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독일이 지난 2022년 한국을 G7 정상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도 G7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를 했었죠. G11이나 G12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G7의 의장국은 바로 일본.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G7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G7 정상회담에 초대한 것입니다. 한국의 G7에 포함시키려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의도는 아주 명확하죠. 동북아에서 한국을 러시아와 중국을 맞서는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 특히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G8의 자리를 한국에 넘겨주면서 이제 러시아만큼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수석 연구원은 지난 10일 한미동맹 70주년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서 G7의 확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하면서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는 한국은 G7 자리에 잡을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국을 초청해 G7을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죠.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해 한국을 정식 멤버로 한 G8 확대하는 방안을 미국이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된 한국을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김 연구원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에 행동하는 동맹의 최적 사례로서 한미는 다가올 수십 년을 위해 발전된 동맹을 구축해야 된다라면서 7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7개 권고안은 지금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G7의 초청. 두 번째로 보면은 나토의 한국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작년 한국이 나토의 옵저버로 일부에 대해서 옵저버로 지금 참여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나토의 한국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제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나토의 협력, 이것은 결국 미국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3SI의 한국 참여를 권장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3SI라는 것은 폴란드, 체코를 비롯한 소련권 12개국 EU 회원국의 협의체를 말을 하는데 지금 한국이 무기를 신나게 팔고 있죠.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팔고 있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동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무기, 군사체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소련권 EU 협의체, 회원국 협의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어떤 일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보는 것은 IRA의 우려 해소. IRA는 전기자동차의 세액 공제 조항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해결하고 최선의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 중 단 한 명도 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헤리티지 재단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공화당의 싱크탱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IRA는 수많은 보조금, 세금 공제 및 기타 에너지 생산과 사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함하는 친환경 조항들의 주요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입법의 또 다른 A인 만큼 IRA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섯 번째로 보는 것은 윤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성사.
윤 대통령이 4월 말 워싱턴을 방문을 하는데, 국빈 방문을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의례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을 국회 합동회의 연설을 초청해서 양국 간 공동의 가치를 강화할 것도 주장을 했죠. 또 7번째로 보는 것은 한미일 3국 관계 회복.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던 것도 한미일의 관계 회복인데, 전체적인 구도는 미국이 짰어요. 미국이 짰고 한국은 그대로 통과를 하는데, 영리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위안부 문제는 어느 정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독도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G7과 같은 경우는 일본이 올해 G7의 의장국이죠. 이번 일본의 한국 G7 조정은 미국의 큰 그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한국이 포함된 G11이나 G12 그리고 지금 미국의 G8의 지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자는 거죠. 미국은 표면적으로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5월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을 검토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많이 어그러져 있는 관계였었죠. 그런데 5월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을 검토해 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급하게 이런 워딩을 만들어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한국이 G8에 포함되는 것은 전 절대적인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 7가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떠한 것들을 한국이 하기를 미국이 주문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시면 질문사항 그리고 의견 많이 내주시고 그리고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